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21세기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 전 세계가 가뭄과 홍수에 시달리고 그로 인해 생태계는 물론 우리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인데요.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탄소의 사용량을 줄이는 탄소 저감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이 기상 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다가 이제 엘니뇨까지 최근에 가세를 하면서 지구촌 곳곳에 기상 이변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9월에는 이제 칠레 강진이 일어나면서 환태평양 그 지진과 화산대가 아주 출렁거리고 있고요. 이런 지진이나 화산대 활동이 지구 온난화와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해수면 상승으로 해저 지각판에 더 많은 압력이 강해지면서 지진이나 해저 화산의 활동이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또 이제 북극 빙하의 감소량이 올 여름에는 아주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올겨울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후학자들의 또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1998년 슈퍼 엘니뇨에 버금가는 아주 강력한 엘니뇨가 올겨울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네. 이럴 경우 1998년의 지구 대재앙보다 더 강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또 예상되기도 합니다. 기후학자들은 앞으로 이런 대형 재난이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기후변화 때문인데 이 원인은 탄소의 증가 때문입니다. 네. 미래학자들은 지금보다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오르면 경제와 산업이 지탱할 수 없는 파국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50% 줄여야 한다. 이렇게 IPCC의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저는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죠. 저는 6도까지 한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보다 평균 2도 정도 지구 기온이 상승을 한다면 지구에 큰 재앙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기온 이후에 가장 심각했던 지구의 기후 변화가 탐보라 화산의 폭발이었습니다. 이때 상공에 치올려진 화산재가 태양빛을 막으면서 북반구에 3년 동안 여름이 없었다고 하죠. 네. 여름에도 막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니까 식량은 아주 절단나 버렸죠. 식량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이제 기아자가 막 늘어나고 영국과 프랑스는 폭동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금융공황이 발생을 했고요. 발진 티푸스라든가 콜레라 등이 창궐 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지구에 대공황을 가져왔을 때 기온 변화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지구 평균 기온 1도 하강입니다. 1도. 그러니까 1도 하강으로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2도 상승은 과연 정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네. 얼마 전에 외국의 한 방송에서 지구 기온의 상승에 인류가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보여줬습니다. 냄비에 두부와 미꾸라지를 넣고 불을 지폈을 때 미꾸라지가 두부를 좀 파고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가 죽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바로 인류가 이 뜨거워지는 냄비 안에 있는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구 상승이 기온 상승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기온 상승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온난화 진행에 따라 영구 동토층이 파괴가 되고 또 수온 상승에 따른 산성화로 해양 수중 생물이 멸종을 하고 또 기후변화에 따른 수십억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사막화 지역이 확산됨으로써 대기근이 발생을 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지하수의 해수가 침투하고 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홍수, 가뭄 등이 급증을 하고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말라리아, 콜레라, 살모넬라 등 매개성 질병 또 열대성 질환이 증가하는 등 결국 종국에는 네. 지구상 생물의 한 95%가 멸종하는 사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구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저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포브스지는요. 미래는 저탄소 사회가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사회란 탄소가 모두를 제약하는 세상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의 생산성이 기업 경영을 좌우하고 소비자들은 이 저탄소형의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이 미래의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토마스 쿤은 기존 패러다임의 위기가 오면은 과학적 혁명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또 이어진 IT 기술의 혁명으로 풍요를 누려왔던 지구촌 문명이 지구온난화라는 큰 위기를 맞은 셈이거든요. 네. 결국 이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자원 생산성의 향상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결국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기술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미래는 저탄소 사회가 지배할 것이라는 개념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미래학자들이 보는 저탄소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인류는 이제 엄청난 온실가스를 사용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죠. 네. 그렇다면은 저탄소 사회는 이런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고 생산과 소비의 절대량을 축소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간은 한 번 경험해본 편리함과 쾌적성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렇다면 추구해야 하는 저탄소 사회는 결국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풍요하고 쾌적한 삶을 지속하는 그런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산화탄소의 대폭 감소는 필수적이긴 합니다. 예. 지금 세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원은 고갈돼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가 빈곤을 극복하고 풍요로움과 지구 환경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원 생산성을 4배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는 제품을 생산할 때의 자원을 줄이는 방법, 예. 또 제품을 사용할 때의 자원 소비를 줄이는 방법, 마지막으로 제품의 사용 방법을 바꾸어서 자원 소비를 줄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 지구인의 합의와 또 실천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젠 지구인의 탄소 저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2015년 12월 파리에서 유엔 기후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정말 실질적인 탄소 저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맞습니다. 파리에서 극적인 탄소 저감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만이 지구가 살 길이거든요. 다행히도 지금까지 탄소 저감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미국과 중국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8월 기후변화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 중국도 2015년 7월 말 2030년까지 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에서 65%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수치입니다. 정말 중국이 이 예상치를 지키려면은 지금의 산업화나 공업화를 포기해야 할 정도거든요. 네. 획기적인 어떤 이런 이노베이션이 있지 않고는 사실상 힘든 수치죠. 네.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사고는 정말 높이 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각국이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데에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를 이루기 위해 기업이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한 복선도 있습니다. 예.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확신이 없다면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예. 이것은 미래 경제 시장에서 자국의 기술이 결국 종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탄소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데요. 정책은 국가가 세우겠지만 대체 에너지 개발,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 개발, 주거 환경의 패러다임 혁신, 저탄소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등은 기업이 담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이런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야말로 글로벌 기업으로 향하는 길이 되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더욱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패러다임을 기대해 봅니다. 뉴스 송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